코로 숨 쉬면 몸이 달라지는 이유. 우리가 잊고 있던 가장 중요한 호흡 습관. 우리는 하루에 몇 번이나 숨을 쉴까요? 성인은 하루 평균 약 2만 번 이상 숨을 쉽니다. 그런데 이 수만 번의 호흡을 어디로 하고 있는지는 생각해 본 적이 거의 없습니다. 입으로 숨을 쉬고 있는지, 코로 숨을 쉬고 있는지 말입니다. 오늘 이 영상에서는 코로 숨 쉬는 것이 왜 중요한지, 그리고 이 작은 습관이 몸에 어떤 변화를 만드는지 과학적 근거를 중심으로 차분하게 정리해 보겠습니다. 먼저 한 가지 분명히 해야 할 사실이 있습니다. 호흡의 기본 통로는 입이 아니라 코입니다. 코는 단순히 공기가 지나가는 구멍이 아니라 숨을 쉬기 위해 정교하게 설계된 기관입니다. 그런데 현대인들은 무의식적으로 입으로 숨을 쉬는 경우가 점점 많아지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다양합니다. 장시간 스마트폰 사용, 구부정한 자세, 만성 비염, 스트레스, 수면 중 입 벌림, 이런 요소들이 겹치면서 입 호흡이 습관처럼 굳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제 질문을 던져보겠습니다. 입으로 숨 쉬면 뭐가 문제일까요? 단순히 보기 안 좋은 문제가 아니라 우리 몸의 여러 기능에 연쇄적인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차이는 공기의 처리 과정입니다. 코로 들어오는 공기는 비강을 통과하면서 먼저 정화됩니다. 코 속의 털과 점막은 먼지, 세균, 이물질을 걸러내는 자연 필터 역할을 합니다. 반면 입으로 숨을 쉬면 이 과정이 거의 생략됩니다. 두 번째는 공기의 온도와 습도 조절입니다. 코는 차가운 공기를 따뜻하게, 건조한 공기를 촉촉하게 만들어 폐로 보내줍니다. 입 호흡은 이 조절 기능이 부족해 기도와 폐에 직접적인 자극을 줄 수 있습니다. 이로 인해 목이 쉽게 마르거나 기침이 잦아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세 번째는 산소 전달 방식의 차이입니다. 코로 숨을 쉬면 몸속에서 산화질소에노라는 물질이 자연스럽게 생성됩니다. 산화질소는 혈관을 확장시키고 산소가 조직으로 더 잘 전달되도록 돕는 역할을 합니다. 이 기능은 입호흡에서는 거의 활용되지 않습니다. 이 내용은 내셔널 인스터튜트 오브 헬스의 호흡 생리 자료에서도 중요한 요소로 설명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코로 숨 쉬면 실제로 몸에서 어떤 변화가 나타날까요? 첫 번째 변화는 호흡의 깊이와 속도입니다. 입으로 숨을 쉬면 호흡이 얕고 빨라지기 쉽습니다. 반면 코로 숨을 쉬면 자연스럽게 호흡이 느려지고 깊어집니다. 이 변화는 자율신경계에 직접적인 영향을 줍니다. 느리고 깊은 호흡은 부교감신경을 활성화시켜 몸을 안정 상태로 유도합니다. 그래서 코호흡을 의식적으로 하면 심박수가 안정되고 긴장이 완화되는 느낌을 받는 경우가 많습니다. 두 번째 변화는 수면의 질입니다. 수면 중 입호흡은 코골이, 수면 무호흡, 잦은 각성과 연관될 수 있습니다. 반면 수면 중 코호흡이 유지되면 공기 흐름이 안정되고 수면의 연속성이 개선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와 관련된 내용은 슬리프 파운데이션 외 수면 가이드에서도 중요하게 다뤄지고 있습니다. 세 번째는 집중력과 피로감입니다. 산소가 효율적으로 전달되면 뇌 기능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실제로 입호흡 습관을 코호흡으로 전환한 후 아침 피로감이 줄었다거나 집중이 더 잘 된다고 느끼는 사례들이 보고되고 있습니다. 물론 여기서 중요한 점이 있습니다. 코호흡은 만병통치약이 아닙니다. 모든 증상이 호흡 하나로 해결되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몸의 기본적인 작동 환경을 보다 정상적인 상태로 되돌리는 데에는
의미 있는 역할을 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코로 숨 쉬는 습관은 어떻게 시작하면 좋을까요? 첫 번째는 의식적인 호흡 인식입니다. 지금 이 순간 입을 다물고 코로 숨을 쉬고 있는지 확인해 보세요. 생각보다 입이 살짝 벌어져 있는 경우가 많다는 것을 느끼실 수 있을 겁니다. 두 번째는 낮 동안의 연습입니다. 걷기, 앉아 있을 때, 일을 할 때 의식적으로 코로 숨을 쉬는 연습을 합니다. 처음에는 답답하게 느껴질 수 있지만 대부분 며칠 안에 적응하게 됩니다. 세 번째는 수면 중 코호흡 환경 만들기입니다. 베개 높이, 수면 자세, 비염 관리 등이 중요한 요소가 됩니다. 일부 사람들은 의료진 상담 하에 입 벌림을 방지하는 보조 도구를 사용하기도 합니다. 주의해야 할 점도 있습니다. 코막힘이나 비중격 문제, 만성 비염이 있는 경우에는 무리하게 코호흡을 강요해서는 안 됩니다. 이런 경우에는 이비인후과 진료를 통해 원인을 먼저 해결하는 것이 우선입니다. 이제 정리해 보겠습니다. 코로 숨 쉬는 것은 특별한 기술이 아닙니다. 우리 몸이 원래 기대하고 있던 자연스러운 호흡 방식입니다. 입호흡이 무의식적인 습관이라면 코호흡은 의식적인 회복입니다. 맨발 걷기, 아침 햇빛, 걷는 속도 조절과 마찬가지로 코호흡 역시 몸을 자연 상태에 가깝게 돌려놓는 작은 선택입니다. 오늘부터 숨 쉬는 방식에 조금만 관심을 가져보세요. 하루에 수만 번 반복되는 호흡이 조금씩 달라지면 몸이 보내는 신호도 달라질 수 있습니다. 오늘 영상이 여러분의 호흡 습관을 다시 돌아보는 계기가 되었기를 바랍니다.